PLC를 이용한 인터록 회로. 이번 주제는 PLC를 이용한 인터록 회로인데요. 인터록 회로의 개요부터 해서 인터록 회로의 간단한 기본 회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배선, 마지막으로 인터록 회로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록 회로의 개요 부분인데요. 인터록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록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한다는 의미인데요. 출력 접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동작을 미리 차단시켜서 오동작을 방지하는 회로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기계 동작 상태를 이용하여 관련되어 있는 다른 기기의 동작을 구속할 수 있는 회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상대 동작 금지 회로 또는 선행 동작 우선 회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다음 정의를 가장 좋아하는 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회로도가 좀 구성되어 있는데 자규지 범호로 두 개의 행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출력은 R1, R2로 되어 있고요. 이제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의 길목에 첫 번째 R1 길목과 두 번째 R2 길목 두 개의 길목이 있는데요. 각각의 길목에 상대방의 출력 비접점을 첫 번째 입장에서 보자면 상대방 출력은 R2인데 R2의 비접점을, 그리고 두 번째 입장에서 보자면 상대방 출력은 R1인데 R1의 비접점을 직렬로 공유하도록 구성하였다. 직렬 선상에 상대방의 출력 비접점을 공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X1을 먼저 온오프해서 출력 R1이 온되고 자기유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출력 R1 코일에 의해서 상대방이 배치되어 있던 R1 비접점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R2 스위치 2 입력을 인가하여도 이 비접점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출력을 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입력한 쪽의 출력만 온시키고 뒤늦게 입력한 쪽은 출력을 온시키지 않도록 하는 회로가 인터록 회로인데요. 인터록 회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보통 비접점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접점을 온하게 되면 다시 자기유지가 풀려서 다시 상대방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인터록이 적용된 PLC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록이 어떻게 정의했나 보기 위해서 앞서 다뤘던 인터록 회로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각각의 길목에 상대방의 출력 비접점을 직렬로 공유하도록 구성하였다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길목에 상대방의 출력, 그래서 첫 번째 거 입장에서 보자면 상대방의 출력은 M20인데요. M20의 비접점을, 또 두 번째 입장에서 보자면 상대방의 출력은 M10인데 M10의 비접점을 이렇게 직렬로 공유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배치된 회로가 인터록 회로이고요. 그러면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1 입력을 먼저 온오프한 경우, 예를 들어 X1 입력을 먼저 온오프 하게 된다면은 온오프에 의해서 M10 코일이 온되고 자규지 되어서 계속 살아있겠습니다. M10 코일에 의해서 상대방이 배치된 비접점이 차단되기 때문에 뒤늦게 X2 입력을 온해도 이 부분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한 쪽에 출력만 온되어 있고 뒤늦게 입력한 쪽의 출력은 온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이번엔 두 번째 입력부터 온할 텐데, 앞서 입력한 쪽의 출력이 온되어서 이 다음 게 실행할 수 없다면 이때 X7이라는 별도의 입력을 온오프해서 시스템을 초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X2 입력을 먼저 온오프 하겠습니다. X2 입력 온오프에 의해서 M20 코일이 온되고 자규지 되어 있고요. 이 신호에 의해서 상대방이 비접점을 끊었기 때문에 뒤늦게 X1을 온하더라도 출력이 이렇게 통과할 수 없어서
먼저 입력한 쪽의 출력만 ON되고 뒤늦게 입력한 쪽의 출력은 OFF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비접점 입력을 ONOFF함으로써 시스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인트로 퀘로를 PLC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 확인을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실행시키고 시뮬레이터가 런 상태가 되면 이제 필요한 입력에 신호를 인가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트로 퀘로는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먼저 입력한 쪽의 출력만 ON되고 뒤늦게 입력한 쪽의 출력은 유효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첫 번째 입력을 먼저 ON, OFF해서 신호를 공급해서 해당하는 출력을 ON 시킨 상태이고, 그리고 뒤늦게 상대방의 입력인 X2 입력을 ON 시켜도 앞서 살아있는 메모리인 M10 메모리가 현재 X2 입력 직렬 선상에 비접점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가 통과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입력을 가한 쪽의 출력을 ON 시킬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각각 배치되어 있는 초기화 신호인 X7 신호를 ONOFF함으로써 현재 자유지되어 있는 메모리를 오프시키고, 이번엔 뒤늦게 이번엔 X2 입력부터 ONOFF해서 먼저 뒤쪽에 있는 것을 살려야 하는데 제가 X7을 오프시키지 않았군요. 그래서 X7을 오프시킨 후에 다시 한번 X2 입력을 ON, 오프시키게 되면 지금 입력을 가한 쪽의 출력이 ON 되어 있고요. 지금 입력을 가한 쪽의 출력의 비접점에 의해서 상대방의 직렬선상이 비접점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뒤늦게 상대방의 입력을 ON 시켜도 이 비접점으로 끊어져 있는 부분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입력을 가한 쪽의 출력만 ON되고 뒤늦게 입력을 가한 쪽은 ON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용했던 인트로 퀘로에서 먼저 살아있던 출력을 오프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체를 초기화할 수 있는 별도의 비접점 신호를 줌으로 해서 시스템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인트로 기본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회로에는 입력으로서 X1, X2, X7에서 3개의 입력과 출력으로서 Y21, Y2 2개의 출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내부 메모리인 M10과 M20은 릴레이 시퀀스의 릴레이와 같은 역할이므로 여기서는 배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기기로서 입력 스위치 3개, 출력 램프 2개를 구성하였고요. PLC 배선 원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입력부 컴포트에 플러스를 배치했다면 외부 하드웨어 입력 기기에는 그의 반대인 마이너스 극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인 X1, X2, X7에 각각의 해당하는 입력 기기를 연결하시면 배선이 완료되겠습니다. 출력도 같은 방법으로 PLC 출력부 컴에 마이너스를 배정하였다면 외부 하드웨어 출력기기 컴에는 플러스 컴을 다음과 같이 배정하고, 마지막 해당하는 디바이스인 Y21, Y22, Y21에서 나와서 사용되는 출력기기로 Y22에서 나와서 사용되는 출력기기로 1대1 연결하게 되면 모든 배선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인트로 퀘로를 가장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퀴즈 시스템인데요. 그 퀴즈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선 동작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프로그램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참가자가 있고 각각 그 벨을 누를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배를 누를 때마다 램프 또는 부저에 의해서 출력 표시가 됩니다. 혹시 사회자가 좀 너무 쉬운 문제를 내어서 네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입력 스위치를 누른다면 사회자 입장에서 어떤 쪽에 입력이 가장 먼저 인가되어서 램프가 켜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인터록 회로를 적용시킨다면 먼저 입력된 사람의 램프만 켜지고 뒤늦게 입력된 사람의 램프는 켜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퀴즈 프로그램의 조건에는 참가자가 4명, 즉 퀴즈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4명이고요. 문제를 내거나 전체를 통제하거나 초기화시키기 위한 사회자가 1명이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참가자 각각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결과를 볼 수 있는 램프가 4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입력 5개, 출력 4개가 배치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명의 참가자 중에서 먼저 입력을 가한 쪽의 출력만 유효하고 이후에 입력을 가한 참가자의 출력은 유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록 회로가 적용된다는 의미겠죠. 한 문제를 마치게 되면 다음 문제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4개의 입력 중 가장 먼저 누른 스위치만 신호를 출력에 전달하여 해당 램프를 점등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터록 회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비접점으로 구성된 사회자 신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록 기능을 적용한 퀴즈 프로그램이고요. 참가자가 4명, 그리고 각각의 출력이 4개, 즉 램프가 4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초기화할 수 있는 사회자가 1명 더 있는데요. 이제 빈칸을 채워서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록 회로의 원리가 상대방의 출력, 접점을 내 전상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앞서 두 개의 참가자만, 그러니까 두 경우의 참가자만 있을 때는 어렵지 않은데 참가자가 넷으로 증가하니까 약간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리는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원리는 첫 번째, 예를 들어 X1 참가자가 먼저 입력을 가해서 Y2를 켜 있을 때는 상대방들은 모두 입력을 가해도 유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입력한 쪽의 출력으로서 상대방의 출력 비접점을 모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Y21, Y21, Y22라고 배치하시게 되면 먼저 입력을 가해서 켜진 출력에 의해서 상대방을 모두 막을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참가자가 먼저 입력을 가했을 때 상대방이 유의하지 않아야 되므로 또 각각 Y2 그리고 잘못 그렸네요. Y2 그리고 Y22 형식으로 해서 자기 출력을 자기 입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입력에 모두 배치하면 되어서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참가자의 그 비접점은 자기 출력을 제외한 Y2 그리고 Y23, Y24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 역시 자신을 제외한 Y23, Y24를 배치하면 되겠고 세 번째 참가도 자신을 제외한 Y24를 하나 더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Y21, 22, 23을 비접점으로 배치하시게 되면 회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퀴즈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먼저 입력을 가해서 한 사람이 문제를 마치고 답을 마치고 그 다음 문제를 하려고 했을 때 전기를 끊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상태에 유지되기 때문에 전체를 초기화시킬 수 있는 신호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비접점을 이용해서 사회자 입력을 하나 인가함으로써 여기 사회자 하고 늠으로 해서 한 문제가 끝나고 사회자가 언어파하면
전체 시스템이 초기화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설에는 X1을 먼저 눌러서 Y1이 점등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X1을 ON해서 Y21이 켜 있다면 켜서 자유유지 되어 있다면 이 Y21에 의해서 상대방 신호가 전부 오프되어 있기 때문에 뒤늦게 X2를 ON해도 여기를 통과할 수 없어서 상대방의 그 출력 접점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한 쪽에 출력만 유효하고 뒤늦게 입력을 가한 쪽은 유효하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 회로가 적용된 것이고요. 한 문제가 끝나고 다음 문제를 위해 전체 시스템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각각 이렇게 사회자 기능의 비접점을 위치시켜서 초기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비접점을 배치했을 때 상대방의 출력으로서 비접점을 배치해야 하는데 잠깐 실수하는 게 상대방의 출력이 아닌 상대방의 입력으로서 이렇게 배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상대방의 입력으로 비접점을 배치하게 되면 먼저 입력을 가해서 첫 번째 사람의 출력이 켜 있다면 뒤늦게 다른 사람의 입력을 가함으로써 상대방도 꺼지고 자신도 꺼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터록 회로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인터록 회로가 적용된 퀴즈 프로그램을 PLC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PLC 시뮬레이터를 실행시킨 후 시뮬레이터가 런 상태가 되면 해당하는 입력을 하나씩 인가시키면서 결과 확인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 X1 입력을 먼저 ON, OFF해서 해당하는 출력 램프가 켜 있다고 하겠습니다. 뒤늦게 다른 참가자인 X2가 입력을 ON 해도 이렇게 앞서 켜진 Y21의 비접점으로 인해서 신호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출력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역시 X2 이외 X3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X3의 신호를 인가해도 통과할 수 없고 X4도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의 퀴즈 램프가 켜지고 다음 문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초기화해야 하기 때문에 X7 입력을 ON/OFF 해줘서 전체 시스템을 초기화하고요. 이번엔 두 번째 학생부터 한번 벨을 눌러서 램프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학생이 벨이 눌려 있고요. 뒤늦게 첫 번째 학생이거나 그리고 세 번째 학생 그리고 네 번째 학생이 스위치를 눌러도 해당하는 램프는 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시스템을 또 초기화하는 X7을 눌러서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록 기능을 이용한 퀴즈 프로그램이 먼저 입력을 가한 학생의 램프만 켜지고 조금이라도 뒤늦게 누른 학생의 램프는 켜지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였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정말 만약에 4개의 입력 스위치가 동시에 눌러진다면 어떤 램프에 불이 들어올까요?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4개의 입력 중에서 먼저 입력이 된 쪽에 출력이 들어온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 4개의 입력이 만약에 동시에 입력이 가해진다면 어떤 입력에 불이 들어올까 하는 걸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먼저 들어온 램프가 혹시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항상 한 가지로 통일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PLC 지식을 이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저희 유추해 보았으니까 그와 같은 결과를 실제 시스템으로 구성해서 확인이 가능한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PLC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설을 보시기 전에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후에 다시 한번 해설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프로그램 생각해 보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기는 어떤 문제였냐면, 원래 퀴즈 프로그램은 인트로 기능이 적용이 되어서 4개 입력 중에서 먼저 입력이 가해진 쪽에 출력이 온되고, 조금이라도 뒤늦게 입력이 가해진 쪽은 출력이 온되지 않는, 유의하지 않은 그런 회로였는데요. 만약에 4개 입력에 동시에 신호가 공급이 되었을 때 어느 출력에 불이 들어올까 또는 아예 들어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많은 분들이, 또는 많은 학생들이 결과를 예측하셨겠지만, 첫 번째 램프에만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앞서 PLC 기초 부분에서 학습했던 PLC의 직렬 연산 방식과 관계가 있는데요. PLC는 스캔 프로그램이라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스캔 프로그램이 시행되는데, 스캔 프로그램이란 PLC를 온시킨 후에 외부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 신호를 프로그램에 적용시킨 후에 그 결과를 출력에 전해주는 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PLC가 스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동시에 신호가 공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윗줄부터 신호가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 줄 적용되기 때문에 신호가 동시에 흘러가는 릴레이 시퀀스와는 달리 PLC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실행되는 원인에서 동시에 입력이 가해지더라도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입력의 신호가 먼저 전해져서 출력이 온되고, 이 출력에 의해서 다른 입력 부분의 직렬 전상의 그 출력 비접점을 오프시킴으로써 신호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측한 것을 실제 결과로 확인해 보면 좀 좋겠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X7 입력, 즉 4회자 스위치를 모두, 사실 하나의 스위치인데 4회자 스위치를 눌러둔 상태에서 4회자 스위치가 눌러 있으니까 비접점을 전부 통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눌린 상태에서 뒤늦게 입력 1, 2, 3, 4를 순서 관계없이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X7 비접점에 의해서 모두 통과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뒤늦게 X 1, 2, 3, 4, 4, 3, 2, 1 관계없이 전부 눌러둔 상태라면 현재 통과하기 위한 준비만 되어 있지 실제 통과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때 X7 입력을 다시 한번 오프시킨다면, 즉 비접점을 온 상태인 눌려있던 스위치를 오프시킨다면 4개의 회로에 동시에 신호가 공급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의 램프만 계속 들어온다면 저희의 생각 또는 추측이 잘 되었다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